안녕하세요. 발명을 특허로 특허를 사업으로 라는 모토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기술가 특허의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저는 현재 특허업인 대한의 대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명을 특허로 특허를 사업으로 라는 모토와 관련해서는요, 기계기술사 변리사로서 기술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발명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에 대한 서비스와 특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기술사로서의 풍부한 제품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발명품의 개발부터 설계 제품화 판매까지 진행하고 있는 손목받침대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발명이 특허로 고치지 않고 상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리사가 직접 발명품의 제조 판매까지 진행한 이유,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변리사로서 당연하게 특허 등록에 대한 서비스는 확실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겠죠, 제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발명이 특허 등록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제품으로 나와서 판매돼서 이익을 얻는,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익을 얻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발명들이 제품으로 출시되지 못하고 서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판매한 이유는요, 직접 제조해서 판매까지의 과정 중에서 획득한 많은 인프라들, 경험들, 노하우들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발명, 특히 개인 발명, 생활 발명들이 특허에 그치지 않고 특허를 넘어서 시제품 제작까지, 생산까지, 판매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많은 의뢰 문의 바랍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개인 발명, 생활 발명의 발명에서 판매까지의 과정 중에서 발명에서 시제품 제작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근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마우스 손목 받침대인데요, 현재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제가 발명품의 특허 출원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관여해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에 발명이 됐고요, 2021년 5월부터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이 과정, 설계, 시제품, 생산, 펀딩 과정을 거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발명에서 판매까지의 과정 중에서 발명에서 시제품 제작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 제가 직접 개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 시작합니다. 발명의 특허 출원이 의뢰되면 선행기술 검색을 변리사로서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선행기술 검색을 했고, 유사한 선행기술이 검색되지 않아서 특허 등록 가능할 거로 생각이 돼서 개발을 시작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시장 조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요 제품인데요, 이제 완제품으로 손목 받침대죠. 그래서 요 사이에 손목을 끼거나 여기에 손목을 얹어서 여러분들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드와 플라스틱 제품이 조립이 돼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은 시장에 없잖아요. 그죠? 시중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설계 과정을 거쳐서 사출로 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형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고, 밴드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이제 밴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다른 용도로, 다른 목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밴드까지 제작을 하게 되면 그 최소 수량을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최소한 10,000마, 20,000마, 한마가 한 1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00m, 10,000m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사출 비용에 더해서 밴드까지 제작하는 경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초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품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개발 당시에는. 그죠? 그래서 밴드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밴드의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시장 조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밴드 시장 조사인데요.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도 다양하고 요 재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대문시장에 이제 방문을 해서 직접 다양한 폭의 밴드, 다양한 재질의 밴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가장
손목을 부드럽게 받칠 수 있는 3중지 고무 밴드를 선택을 했고요.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질이 아니고 폭 같은 경우에는 25mm에서 이제 70mm까지 50mm를 넘어서 70mm까지 정도가 있는데 이 제품들을 전부 다 이제 구매를 한 거죠.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도 있는데요. 샘플을. 그럴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 눈으로 이제 확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밴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가 이제 샘플을 구매했고 나중에 이제 그 대량 생산을 할 경우에 밴드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밴드 구매한 내용과 연락처를 저희가 이제 받아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장조사 두 번째로는요, 기존의 손목 받침대를 구매를 해서 시장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저희가 구매한 손목 받침대 중에 하나인데요. 한 5개 이상의 손목 받침대를 구매를 해서 뭐 넓이라든지 폭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사용할 때의 느낌, 저희가 직접 사용해 봤죠. 그래서 사용할 때 그 느낌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저희 손목 받침대 설계에 활용할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개발하든지 간에 그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으면 그 제품을 구매를 해서 성능을 냉정하게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조사 세 번째는요, 손목둘레를 시장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손목둘레 같은 경우에는 손목둘레의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 이제 손목 받침대 치수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폭이라든지 뭐 높이라든지. 그래서 손목둘레를 주변 사람들을 다 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사이즈 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 코리아에 들어가서 성인, 그러니까 30세에서 34세로 나와 있는데 성인의 손목둘레의 분포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획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 같은 경우에는 116에서 이제 199까지의 손목둘레 분포를 가지는데 대략 이제 130에서 184까지가 이제 많고 185 이상이라든지 129 이하는 좀 굉장히 분포가 적습니다. 손목에 가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손목이 굵은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포가 많은 184 정도까지의 손목둘레를 편안하게 받칠 수 있는 손목둘레 받침대를 개발해보자 해서 목적을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 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설계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설계를 거쳐서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3D 프린팅을 통해서 제작한 손목 받침대의 플라스틱 제품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 최종 제품으로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요 제품들의 그 설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로 요 제품은요, 3D 프린팅은 아니고 그 밴드로 이제 손목을 받쳐졌을 때 정말 편안하게 밴드로 받치는 게 정말 편안한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물점 같은 데서 그 PVC 파이프, 직경이 큰 PVC 파이프를 구매를 해서 이제 절단을 해가지고요, 이제 밴드를 여기다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 시장에서 구매한 밴드를 여기다 이제 고정을, 하여튼 여기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을 했는데, 하여튼 임시로 이제 고정을 하고 여기다 이제 올려놓고 사용해보고 요 사이에 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저희가 시중에서 구매한 손목 받침대 이상의 편안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랑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제품이구나 해서 개발을 시작해서 이제 설계를 했고 3D 프린팅을 해서 이제 시제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3D 프린팅 제품에 대해서 설계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 제품인데요. 이 첫 번째 제품인데 손목을 여기다 이제 올려놓고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제 구멍이 뚫려서 밴드를 조립할 수 있고, 첫 번째는 이제 팔찌처럼 착용할 수 있는 형태도 가능하겠다. 물론 이제 이 U자 형태이고 밴드로 받쳐지는 게 기본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변형 예로 팔찌처럼 찰 수 있는 거를 찰 수 있는 제품도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밴드가 여기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밴드를 여기다 걸치고 사용을 해봤죠. 그랬더니 플라스틱 제품이 손목에 닿는 게 그 불편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 윗부분이. 그래서 이 링 형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그 판단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구멍인데요. 구멍의 폭이 29로 되어 있잖아요. 29mm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그 밴드 폭을 20mm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요 손목 받침대가 가볍고 그 크기도 뭐 이렇게 작고 한 제품을 만들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29로 이제 그 구멍을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25짜리를 조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밴드 폭이 좁은 경우에는
손목에 이제 집중적으로 일부분만 받치기 때문에 불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사용해 보니까. 그래서 밴드 폭을 이제 점차 넓혀가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밴드 폭은 이제 30으로 됐습니다. 요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구멍의 지름이 30이고, 높이도 이제 여러 개 뚫었잖아요. 두 개 뚫어서 높이 조정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했고요. 위에서 이제 요 제품처럼 전부 가리는 게 아니고, 요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손목이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윗부분을 만들고, 밴드를 여기다 이제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플라스틱 제품이 손목에 닿는 건 이제 하여튼 느낌이 이렇게 편안한 느낌은 아니어서 이 제품으로도 이제 진행을 못했고, 여전히 이제 밴드 폭은 좁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품을 설계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형태죠. 라운드 형태로 생긴 거는 좀 이쁘장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구멍도 두 개를 이제 뚫어서 높이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 구멍 폭은 이제 38로 35mm 밴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을 개발을 했고, 이 제품 경우에는 라운드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으로 이렇게 꺾이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퍼져나가는 제품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안정하더라고요, 사용해 보니까. 그래서 밴드를 여기다 조립을 해서 손목을 올려놓고 사용해 보니까 불안정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흔들리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최종 제품으로 요 제품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설계 도랑 같이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심플하죠. 그냥 U자 형태죠. 바닥이 이제 넓고 양쪽으로 직선으로 올라가고, 구멍은 이제 3개로 뚫었습니다. 그래서 손목의 두께에 따라서, 손목 둘레의 굵기에 따라서 이제 손목 둘레가 굵을수록 높이 받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홀을 3개를 뚫어서 뭐 23, 29, 38 이렇게 구멍 높이를 이제 3개를 뚫어서 이제 했고요. 밴드 구멍의 폭은 이제 5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50mm짜리 밴드를 이제 조립해서 사용을 한 거죠. 물론 이제 70mm짜리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50mm가 이제 가장 적당한 거로 이제 판단이 돼서 50mm로 최종 결정됐고, 형태도 이제 U자형 형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설계가 완성이 돼서 시작품이 완성이 된 거죠. 그죠? 재밌죠? 이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발명을 해서 정말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설계를 하려면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최적의 제품을 개발을 하는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제품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구멍 높이라든지 구멍 폭이 이제 결정이 됐고, 심플한 U자 형태로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 결정이 됐고요.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드를 여기다 구멍에 넣어서 이제 조립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밴드를 여기다 손목을 여기다 올리거나 이 밴드 사이에 집어넣거나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벨크로의 간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립을 하고, 이 밴드가 이제 고무 밴드거든요. 탄성 밴드인데, 이게 팽팽하면 손목을 너무 단단하게 받치고, 너무 부드러우면 이제 처지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벨크로의 폭도 아까 말씀드린 이 과정을 거쳐서 각각 이제 제조를 할 때 밴드의 벨크로 폭도 잘 조정하면서 이제 여기다 조립해서 사용을 해서 확인해 본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벨크로의 이제 간격들도 조정이 돼서 결정이 됐고, 이제 상표도 여기다 붙였죠. 상표 라벨도. 그래서 발명에서 설계, 3D 프린팅을 반복하는 제품화 과정을 거쳐서 2019년 12월에 이제 발명이 됐고, 2020년 2월에 이 완제품, 그러니까 시제품의 완제품이 완성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3달 정도 걸린 거죠. 그래서 발명에서 판매까지 과정 중에서 설계, 3D 프린팅, 그러니까 제품화 과정을 거쳐서 시제품이 완성이 됐고요. 이 설계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 조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장 조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 제품,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시장 조사가 있고요. 이 완제품이 시장에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장 조사가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장 조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고 밴드를 만들고 이제 대량 생산에 대해서 출시를 할 거잖아요. 그죠? 특히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형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형비를 투입하기 전에 이 제품이 완성이 되고 시제품까지 이제 완성이 됐을 때 이 제품이 시장에 출시돼서
이제 잘 판매될 수 있는지 하는 시장조사 방법도 있거든요. 그 시장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 완성이 됐고, 이제 밴드도 이제 벨크로 간격을 조절해서 완성이 됐고요. 밴드는 아까 말씀드린 손목을 가장 편안하게 받치는 3중직 고무 밴드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발명해서 시제품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재밌죠? 그죠? 네, 재밌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발명에서 판매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 영상으로서 발명에서 시제품 제작까지 제가 직접 경험한 손목 받침대를 근거로 해서 바탕을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발명이 특허출원 의뢰가 되면 특허를 받아들이는 데까지의 과정이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시제품 제작까지 아니면 생산까지 판매까지의 서비스를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고, 판매까지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판매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세팅을 해서 이제 진행해 드릴 수 있고요. 생산까지 원하시면 생산까지, 시제품 제작까지 원하시면 시제품 제작까지 해드릴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문의 의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번 영상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